질적 연구는 무엇을 지향하는가? 각각의 연구 패러다임은 지향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이해하는 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각각의 연구 패러다임들은 저마다 독특한 세계관, 독특한 시선으로 세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적 연구는 무엇을 지향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증주의와 대비되는 해석주의가 있습니다. 초창기 질적 연구는 객관적 설명을 추구하는 실증주의 혹은 합리주의적 접근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해를 중시하는 해석주의적 접근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 실증주의와 해석주의를 쟁점별로 한번 대비해 보았습니다. 이 PPT 화면을 잘 보시면 가정, 즉 쟁점별로 두 개의 서로 다른 패러다임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현실의 성격입니다. 실증주의에서는 진실은 단 하나의 객관적 사실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민들레의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민들레를 바라보는 사람이 그 대상을 인식하든 혹은 인식하지 않든 늘상 그 자리에 민들레로 존재하였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석주의에서는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 따라 복수의 진실이 존재합니다. 조용환 교수께서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해하였는가? 즉, 날씨가 화창한 날, 혹은 날씨가 흐린 날, 기분이 좋은 날, 기분이 나쁜 날, 나의 경험과 나의 인식에 따라서 수많은 민들레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목표입니다. 실증주의에서는 연구의 목표를 설명과 예측과 통제에 둡니다. 반면 해석주의에서는 현상과 상황, 그리고 그 상황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맥락에 대한 이해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식입니다. 실증주의에서는 시간, 상황, 맥락과 관계없이 하나의 통일된 진실이 모두에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예컨대 백인의 피 그리고 흑인의 피를 분석해 본 결과 색깔은 붉은색이다. 그렇게 되면 황인의 피도 역시 붉을 것이다 라는 인과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해석주의에서는 특정한 시간, 상황, 맥락에서만 그 지식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어제 먹었던 그 식당집 밥 너무 맛있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실은 바로 어제 그 시간, 그 식당, 그리고 그 식당에서 함께 같이 밥을 먹은 그 대상에게만 통용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인과관계입니다. 실증주의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선형적인 원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반면 해석주의는 복수의 동시다발적 사건 발생을 일종의 통합적이고 맥락적인 인과관계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자와 대상의 관계입니다. 실증주의에서는 연구자와 대상은 수직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분리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관리하게 됩니다. 예컨대 실험실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실험자와 그리고 몰모트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은 정해진 답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답을 해야 하는 설문지 응답자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 해석주의에서는 연구자와 대상의 관계가 수평적입니다. 그 이유는 연구 참여자의 깊이 있는 경험을 듣고 그 경험으로부터 해석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와 연구 대상은 참여와 협조 그리고 수평적 관계를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주의를 지향하는 질적 연구는 당연히 양적 연구와 다른 탐구 대상과 질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해석과 이해의 관점을 견지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 주제 역시 해석과 이해를 연구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제목과 주제를 살펴보면 그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알파벳 대문자 A와 소문자 A 두 제목을 대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 대문자 A 여성 소방공무원의 직무만족, 가로치고 요인이죠. 이 직무 스트레스와 재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
반면에 소문자 A는 여성 소방공무원의 스트레스 경험에 대한 이해입니다. 두 제목의 차이를 찾아내셨나요? 다음 제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연애 커플의 생활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의 관계. 그리고 다른 하나는 동성연애 커플이 경험하는 일상적 삶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의 이해. 두 제목의 차이점을 이해하셨나요? 중등 영어 교사의 교과 내용 지식과 수업 준비 태도가 학습자의 학업 만족 및 학습 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등 영어 교육 수업 후 교실 생태학적 탐구.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카페인 섭취가 중년 여성의 수면 시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다른 하나는 중년 여성 커피 소비의 실천적 의미 탐색. 대문자 A와 소문자 A의 제목 간의 차이는 바로 양적 관점과 질적 관점을 대표합니다. 양적 관점에서의 인과관계는 이른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로 대표됩니다. 여러분, 독립변수가 무언가요? 바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뭔가 변하는 변수를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예컨대 카페인 섭취가 중년 여성의 수면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한다면 카페인은 독립변수고 여성의 수면 시간은 종속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두 관계에 있어서 연구 결과는 영향을 미친다 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두 가지로 압축되겠죠. 반면에 같은 커피지만 스몰 a의 제목은 중년 여성이 왜 커피를 마시는지, 도대체 중년이 뭐길래, 그리고 중년에 들어선 여성의 삶은 어떻길래 그들이 커피를 소비하는가 라는 의미를 탐구하게 됩니다. 어떤 중년 여성은 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삶을 표상하는 하나의 도구로 커피를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받는 스트레스로 풀기 위해서, 혹은 어떤 사람은 동년배의 친구들과 커뮤니케이션의 매개로 커피를 소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같은 커피를 주제로 연구를 하게 되지만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적 세계관을 연구로 혹은 연구 논문으로서 구현하는 다양한 질적 연구들이 존재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문화기술지, 해석학, 근거이론, 현상학, 민속방법론, 내러티브 탐구, 생애사 연구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문화기술지는 연구의 대상이 집단의 문화입니다. 어떤 집단이 특정한 문화를 구성하고 있고 그 문화를 구성하는 것이 과연 어떤 행위이고 어떤 원리로서 그 문화가 지속되는지 탐구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해석학 연구는 해석의 과정과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거이론은 행위의 과정과 전략이 과연 어떠한 메커니즘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탐구하는 논문입니다. 현상학 연구는 체험의 의미, 그리고 경험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 구조를 밝혀내고자 하는 데 연구 목적이 있습니다. 민속방법론은 공통의 사회적 실제를 구성하는 방법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팀킴이 안경 언니와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이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도대체 제대로 된 단어라고 할 수 없는 문장 몇 마디 가지고 그 팀은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떻게 그런 것들이 가능한지, 그 속에서 발생되는 지식은 무엇이고 그런 지식은 어떻게 서로 공유 가능한지를 연구하는 필드입니다. 내러티브 탐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내러티브 탐구라는 것은 경험의 상호 구성적 의미를 탐구하는 논문입니다. 예컨대 어떤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특정한 경험은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현재의 삶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탐구하는 논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생애사적 연구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생애사적 연구로 기억나는 것이 공옥진 여사의 병신춤이 발생된 기원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예컨대 어떤 한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가 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쌓여있는 특정한 경험들의 합의 결과로서 현재 범죄자가 됐다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역추적해서 그 사람의 생애 전체의 특정한 경험들을 밝혀내는 연구 필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질적 연구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고, 이러한 질적 연구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탐구하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그 대상으로부터 찾아내고자 하는 연구 결과, 이러한 것들을 서로 상호 깊숙이 고찰하고 고민하고 난 후에 나는 어떤 유형의 질적 연구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적 연구 논문, 당연히 모든 논문은 가장 먼저 주제와 제목을 결정해야 됩니다. 과연 질적 연구 논문 제목을 구성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 논문 제목의 3가지 구성 요소입니다. 연구할 집단과 현장, 그리고 연구할 주제와 문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대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 하는 패러다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제목은 당연히 간결 명료하고 필요 충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제목은 일반적으로 표현하되 특수성은 부제를 붙여서 다루면 됩니다. 예컨대 무슨 연구에 대한 무슨 현상에 대한 탐구, 그리고 소제목으로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혹은 미혼 여성을 중심으로. 그리고 세 번째, 논문 내부에서의 일반성과 특수성, 즉 사례성 사이의 관계를 부단히 논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구 제목은 일종의 간판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보는 그 수많은 간판들은 그 간판 안에 들어갔을 때, 다시 말해서 그 간판을 걸고 있는 그 식당 혹은 그 가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안에 펼쳐진 메뉴가 무엇인지 지레 짐작이 가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릴 것은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이라는 말보다는 연구 참여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바로 연구 참여자라는 말 속에 이미 질적 연구가 대상을 바라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연구 참여자에게 통제를 가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집중해 주세요. 여기까지만 말씀해 주세요.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연구 참여자의 경험적 현상에 집중하고 다양한 진실을 추구하며 현상을 둘러싼 맥락을 파악하게 됩니다.